내가 버린 쓰레기! 도대체 어떤 모자란 놈이 주워가나 궁금해서 와봤다. 내가 버린 쓰레기를 도대체 어떤 모자란 놈이 주워가나 궁금해서 와봤다. 호텔 웨딩홀 신부 대기실. 전 남편 김태성이 수진 앞에 명함을 툭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나 중견 건설사 대표이사 김태성이야. 평생 미싱이나 돌리던 네가 감히 상대할 수 있겠냐? 그의 애인까지 옆에서 낄낄거렸습니다. 수진 씨, 새 남편이 늙은 백수라면서요? 참 불쌍해서 축의금이라도 던져주려고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새 남편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성 앞에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단 한 장의 명함. 그걸 보는 순간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던 입이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명함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웨딩홀 신부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7년 전 이혼한 전 남편 태성이 거만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수진. 진짜 오랜만이네.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잖아.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길래 얼굴이 아주 팍 상했어. 태성이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말했습니다. 태성의 뒤를 따라 현재 아내 유라가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들어섰습니다. 40대 후반의 수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가 일부러 수진의 드레스 자락을 구두 뒤꿈치로 밟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발밑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아니, 드레스가 왜 이렇게 바닥에 흉하게 질질 끌려요? 내 발에 밟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구두에 먼지 다 묻었네. 유라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습니다. 수진의 곁을 지키던 최 실장이 재빨리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바로 호텔 경비원들을 부를까요? 당장 밖으로 내쫓겠습니다. 최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들어 천천히 저지했습니다. 태성이 대기실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야, 이 나이에 재혼을 다 한다며? 동네방네 소문이 아주 쫙 깔렸더라. 축하한다, 이수진. 나이 먹고 주책맞게 아주 대단한 사랑에 빠지셨나봐? 태성이 턱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참 기가 막힌 소문을 하나 들었거든. 네가 이번에 데려가는 그 신랑, 돈 한 푼 없이 빚만 잔뜩 진 빈털터리 백수라며? 내 말이 틀려? 오죽 남자가 없으면 그 나이에 그런 돈 없는 사람을 골랐어? 쯧쯧, 정말 한심하다. 태성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유라가 수진의 옆으로 다가와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드레스 촌스러운 것 좀 봐요. 이거 도대체 언제적 옷이에요?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나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네. 돈이 그렇게 없어요? 새 드레스 빌릴 돈도 없어서 이런 헌옷 같은 걸 주워 입었어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유라가 손가락으로 드레스를 톡톡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의 메이크업을 확인하며 입술을 가볍게 다물었습니다. 태성이 안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내 명함 한 장을 뽑아 들었습니다. 수진아, 너 똑똑히 들어. 내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딱 하나 있거든. 태성이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7년 전에 갖다 버린 걸 도대체 어떤 모자란 놈이 다시 주워가나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말이야.
세상에 그렇게 바보같이 눈먼 남자도 다 있구나 싶어서 아주 신기해서 웃음이 다 나네. 태성이 웃으며 명함을 수진 앞 유리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명함이 테이블 표면에 떨어지며 가벼운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똑똑히 봐라. 나 번듯한 건설사 대표이사야. 너랑은 사는 수준이 다르다고. 네가 오늘 결혼한다는 그 남자는 이런 명함이나 한 장 제대로 파서 가지고 다니냐? 도대체 뭐 해먹고 사는 백수인데 그래. 태성이 명함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얇은 축의금 봉투를 명함 옆에 내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 결혼식인데 빈손으로 오면 섭섭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워낙 마음이 넓어서 챙겨주라고 했어요. 자, 여기 축의금. 딱 10,000원 넣었으니까 나중에 자판기 커피라도 빼 마셔요. 우리한테는 밥값도 안 되지만 언니한테는 아주 큰 돈이겠죠? 아꼈어요. 유라가 손목에 명품 시계를 일부러 흔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곧 아주 높으신 투자자 회장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언니는 평생 가도 얼굴 한번 못 볼 사람이에요. 명성 캐피탈 대표님이시거든요. 유라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대표님이 우리 회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주시기로 했어. 수백억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잘하면 1,000억까지 투자받는다니까. 수진아, 이제 너랑 나는 서 있는 자리 자체가 달라. 태성이 유라의 허리를 감싸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여기서 너랑 똑같이 돈 없는 사람끼리 초라하게 결혼식이나 해라.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돈줄 쥐고 흔드는 최고 부자 만나러 간다. 알겠지? 사람은 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성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테이블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명함을 정확히 반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명함 조각들이 수진의 손에서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성의 얼굴 근육이 굳어지며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뭐야? 이수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감히 내 명함을 찢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짓거리야. 태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최 실장을 향해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최 실장님, 저기 있는 천박한 돈 봉투도 당장 치우세요. 더러워서 같이 둘 수가 없네요. 수진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축의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실장이 봉투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유라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저기요.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한테 이딴 식으로 대접해요? 우리가 준 돈을 감히 쓰레기통에 던져? 이 여자가 진짜 단단히 돌았나? 유라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태성이 주먹을 떨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야, 이수진.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감히 내 명함을 찢어?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 건설회사 대표 이태성이라고. 네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태성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천장의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부님, 예식 시작 10분 전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 자락을 가볍게 털었습니다. 수진이 베일을 정리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대기실 문을 향해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실장이 수진의 뒤를 따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진이 태성과 유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라가 얼굴을 찡그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 뭐야, 저 여자?
이혼하고 7년 동안 밖에서 험한 꼴 당하더니 아주 단단히 미쳤나 봐요. 우리가 감히 누군 줄 알고 저렇게 콧대를 세워요? 돈도 없는 게 자존심만 살아서 어휴 기가 막혀. 유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성이 쓰레기통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완전히 돌았어.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내가 아직도 옛날 자기 남편 하던 그 만만한 이태성인 줄 아나 본데 아주 큰 코 다칠 줄 알아. 돈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태성이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태성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유 그만해요 여보.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여자랑 더 이상 말 섞을 시간 없어요. 우리 당장 아주 귀하신 투자자 회장님 만나러 가야 하잖아요. 시간이 금인데 빨리 서둘러요. 딱 5분 남았어요. 5분. 유라가 시계를 다시 확인하며 재촉했습니다. 태성이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100번 맞아. 명성 캐피탈 대표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늦으면 큰일 나지. 그 회장님 비위 살살 맞추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 가자, 빨리 가. 가서 얼른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도장부터 콱 찍어야지. 태성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기실 문을 열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태성과 유라가 웨딩홀 로비의 VIP 라운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여보, 저기 로비 텅텅 빈 것 좀 봐요. 어머나 세상에 망측해라. 남들 다 있는 흔해 빠진 축하 화환 쪼가리 하나도 없네.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바닥을 기며 살았길래 아는 사람이 저렇게 한 명도 없대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텐데 진짜 대단한 철면피야. 유라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태성이 축의금 접수대 주변을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텅텅 빈 꼴이 아주 쥐뿔도 없는 티를 팍팍 내네. 우리 그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 올릴 때는 어땠어? 화환이 로비 끝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꽉 차서 하객들이 발 디딜 틈도 없었잖아. 당신도 그 대단했던 풍경 똑똑히 기억나지? 태성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태성의 팔에 몸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아유,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생생하게 기억나죠. 우리는 돈 펑펑 쓰고 잘 나가는 으리으리한 상류층이잖아요. 저 여자는 평생 가난하게 돈 걱정이나 하면서 제일 밑바닥에서 찌질하게 굴러야 할 팔자예요. 어휴, 거지같이 사는 게 불쌍해서 어쩌나 몰라. 유라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낄낄거렸습니다. 두 사람이 VIP 라운지 입구의 고급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성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아유, 딴 생각할 때가 아니지. 서류나 다시 꼼꼼하게 봐야겠어. 명성 캐피탈 회장님한테 보여드릴 아주 중요한 서류니까. 여기서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지. 태성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거 딱 5분만 열심히 설명하면 그 아무리 깐깐하다는 회장님도 당장 돈 내놓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야. 그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던 우리 회사가 단숨에 살아나는 거지. 투자금 수백억이 우리 통장에 딱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진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는 거라고. 태성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보. 그 명성 캐피탈 회장님이 돈이 아주 넘쳐나는 분이라면서요? 이 바닥에서 돈 제일 많이 가진 최고 부자잖아요. 우리 회사 실력 좋고 당신이 이렇게 똑똑한 걸 알면 당장 돈다발을 싸들고 오실 거예요.
유라가 거울을 덮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왜 해? 내가 며칠을 꼬박 잠도 안 자고 만든 이 완벽한 서류를 보면 당장 지갑부터 열고 싶어서 안달이 날걸? 틀린 곳이 하나도 없이 아주 완벽하거든. 태성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태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유, 내 남편 똑똑한 건 최고네. 그건 그렇고 방금 그 수진 언니 생각할수록 진짜 배가 아프게 웃기네요.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늙은 남자랑 다시 결혼을 하다니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돈 꿔달라고 빌리러 다니는 심각한 빚쟁이라면서요. 나이도 당신보다 엄청나게 많다며. 아이고, 기가 막혀. 유라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사람 시켜서 뒷조사를 싹 다 해봤지. 완전 100원짜리 동전 하나 없는 산거지 중에 산거지야. 나이만 많이 먹고 주머니에 돈은 하나도 없고 저 여자 앞날이 아주 깜깜하다. 깜깜해. 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자를 만나도 자기보다 한참 모자란 늙은 사람을 만나서 어쩐대요? 이제 평생 그 빚쟁이 남편 빚 갚아주느라 허리 한 번 못 펴고 식당 일하면서 몸살 나게 고생하겠네요. 아이고, 꼴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다 가짜 눈물이 찔끔 나려고 하네. 진짜. 유라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가슴을 펴며 팔짱을 꼈습니다. 나같이 사업 잘해서 돈 잘 벌고 이렇게 인물 훤칠하게 잘생긴 남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2번 다시는 못 만날 거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난 남편이었는데 저렇게 복이 없어서야 쯧쯧. 태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최고예요. 저 여자는 당신처럼 돈 잘 버는 남자 놓친 거 매일 밤 방바닥을 치면서 울며 후회할 거예요. 우리가 곧 수백억 부자 되는 거 보면 평생 배가 아파서 잠도 못 잘 텐데 어떡해? 호호. 유라가 태성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태성과 유라는 명성 캐피탈 대표를 기다리며 들뜬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던 수지는 봉제 공장에서 부업을 마치고 낡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손가락 끝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칸방 문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안에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 방 진짜 좁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태성과 유라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지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성이 수진을 보고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왔어? 마침 잘 됐네. 태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오빠 부인이에요? 옷 좀 보세요. 완전 거지 같아요. 유라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습니다. 수진이 문가에 굳어선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태성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여자는 누구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이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수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류 봉투가 수진의 이마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빨리 도장 찍어. 시간 없어. 태성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유라가 소파에서 일어나 태성의 팔짱을 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오빠랑 저는 벌써 혼인신고 마쳤어요. 한 달 전에요. 유라가 손가락에 낀 반지를 수진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지며 벽에 기댔습니다. 한 달 전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아직 부부인데 어떡해? 수진이 벽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태성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너랑은 진작에 끝났어. 알잖아. 내 사업이 자꾸 망하는 거. 태성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라네 집안에서 사업 자금 대준대. 수십억이야, 수십억? 너 같은 거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태성이 담배 연기를 수진의 얼굴에 뿜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손으로 연기를 휘저으며 기침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업 망한 게 몇 번이야? 내가 그때마다 빚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유라가 수진의 낡은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고생? 그래봤자 이 꼴이잖아요. 당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있어요? 유라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참 말 나온 김에 알려드릴게요. 이 방 보증금이요? 우리 오빠 새 사업 자금으로 이미 빼돌렸어요. 유라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증금까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태성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여기서 당장 나가. 집주인한테 연락했어. 오늘까지 비우라고. 태성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바닥을 짚고 일어서며 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성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수진이 태성의 옷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태성이 수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잘못? 너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가난뱅이 주제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됐어? 태성이 수진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유라가 수진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빨리 짐 싸요.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니까. 당신 냄새나는 물건들 다 치워요. 유라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어 낡은 짐가방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서랍에서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태성이 소파에 다시 앉아 유라와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유라야, 내일 새 사무실 계약하러 가자. 강남 쪽으로. 태성이 유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빠. 이제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유라가 태성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가방 지퍼를 올리며 두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성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이러는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나가. 비 맞기 싫으면. 태성이 술을 단숨에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짐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봤습니다. 태성과 유라는 수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폭우가 거리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우산도 없이 짐가방 하나만 들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골목길의 빗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수진이 비에 젖은 옷을 붙들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아버지 말씀 들을 걸.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걸었습니다. 대상그룹 회장 딸이라는 걸 버리고 태성이를 택했는데 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은 과거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며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대상그룹 김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그 남자는 안 돼. 네가 후회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빗소리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수진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감기 몸살로 쪽방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열이 내린 뒤 수진은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끼니를 때웠습니다. 수진이 급식소 앞 긴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에 선 할머니가 수진을 돌아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젊은데 여기는 어쩐 일이야?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뽑아줘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힘내. 젊으니까 기회가 있을 거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하청 의류공장에 미싱사 보조 자리를 구했습니다. 공장장이 수진을 재봉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돼. 하루 10시간이야. 할 수 있어? 공장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낮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원단을 처리했습니다. 바늘이 수진의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났지만 수진은 재봉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수진은 공장 구석에서 버려진 천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수진이 천 조각들을 펼쳐놓고 재단 연습을 했습니다. 수진은 스케치북을 펴고 밤새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수진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지고 정교해졌습니다. 그 시각 태성은 유라 집안의 자본으로 건설사를 차렸습니다. 태성이 고급 술집 룸에서 투자자들과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자, 다들 한 잔씩 하시죠. 우리 회사 대박 날 겁니다. 태성이 술병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앉은 유라가 태성의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최고예요. 이제 우리 완전 부자 되는 거예요. 유라가 태성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밤을 새워 샘플 의상을 완성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 바이어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어가 수진의 샘플 의상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디자인이 정말 독특한데요? 바이어가 옷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공장장이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친구가 만들었어요. 공장장이 대답했습니다. 바이어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우리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걸고 싶은데요. 가능해요? 바이어가 명함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두 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디자인이 백화점 팝업 스토어 메인에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전량 매진되었습니다. 공장장이 수진을 불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수진 씨, 축하해요. 당신 재능이 대단해요. 내가 자금 좀 대줄 테니 부티크 하나 차려봐요. 공장장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은 진짜 디자이너예요. 꼭 성공할 거예요.
공장장이 수진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작은 부티크를 열고 본격적인 디자이너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원단 시장과 작업실을 오갔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수진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청담동의 작은 부티크에서 하이엔드 오뜨쿠티르 브랜드 라비앙을 공식 런칭했습니다. 패션 잡지 편집장이 수진의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수진 디자이너님, 이번 달 표지 모델로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편집장이 카메라를 들고 온 사진작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지요? 저를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디자이너님의 성공 스토리가 정말 대단해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편집장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하겠습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의 인터뷰와 사진이 실린 패션 잡지가 출판되었습니다. 잡지 한 권이 대상그룹 회장실 비서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김 회장의 책상 위에 잡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패션 잡지입니다. 표지 인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안경을 쓰고 잡지 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지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우리 수진이구나. 김 회장이 잡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 회장이 재빨리 잡지를 펼쳐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수진이 이혼 후 밑바닥에서 시작해 성공한 디자이너가 된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비서, 지금 당장 차 준비해. 라비앙 매장으로 간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1시간 뒤 검은색 벤츠 세대가 라비앙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김 회장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매장 안에서 고객 상담을 하던 수진이 입구 쪽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지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이 수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그 굳은 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김 회장이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수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김 회장이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매장 안의 직원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김 회장은 수진을 대상그룹 본사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 김 회장이 서류를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그룹 후계자 복권 서류야. 여기 서명해. 김 회장이 만년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비앙도 이제 시작인데. 수진이 만년필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고 만년필을 쥐어주었습니다. 넌 충분히 준비됐어. 밑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온 사람이 누가 있니? 김 회장이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라비앙에는 그룹 자본 500억을 투입할 거야. 청담동에 7층짜리 플래그십 스토어를 세워. 김 회장이 설계 도면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0억이요? 아버지, 그건 너무 큰 금액이에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냐. 내 딸 브랜드인데 당연한 거야. 라비앙을 업계 1위로 만들 거야.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2달 뒤 대상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재벌가와 유명 인사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김 회장이 수진을 데리고 파티장을 돌며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그룹의 핵심 파트너사인 명성 캐피탈 대표 강도준이야. 김 회장이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준이 수진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도준입니다. 도준이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 명함을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라비앙 디자이너 이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디자이너님, 기사 다 읽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일어서신 끈기가 정말 대단하세요. 도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디자이너님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게 큰 영감을 주셨거든요. 도준이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수진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기사를요? 과찬이십니다.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도준 대표는 우리 그룹과 패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어.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야. 김 회장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과 도준은 매주 회의를 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작업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준이 손에 음식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디자이너님, 저녁 드셨어요? 도준이 음식 봉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머, 벌써 10시네요. 강 대표님은 왜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디자이너님이 야근하신다고 해서요. 혼자 드시면 쓸쓸하실까봐 사왔습니다. 도준이 음식 봉지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거 디자이너님 좋아하시는 파스타예요. 도준이 파스타 그릇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수진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파스타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 기억합니다. 도준이 포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포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은 정말 세심하세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은 도준의 따뜻한 배려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성의 건설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성이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리조트 사업이 부도났다고? 태성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겁먹은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산을 잘못했어? 수백억이 날아갔는데 계산을 잘못했다고? 태성이 유라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태성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행들이 다 대출을 끊었어. 우리 이대로 망하는 거야. 태성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라가 태성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명성 캐피탈 있잖아요. 거기 대표한테 투자 받아요. 유라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태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명성 캐피탈. 거기가 벤처업계 최고 큰 손이잖아.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명성 캐피탈 본사 로비에서 기다릴 거야. 무조건 투자 받아야 해. 태성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성은 명성 캐피탈 본사 로비에 매일 나타났습니다. 태성이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들고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의 비서가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태성건설 대표 김태성입니다. 도준 대표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태성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비서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 요청이시군요. 서류 제출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언제쯤 연락 받을 수 있나요? 저희 급한 상황이거든요. 태성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검토 기간은 최소 2주입니다. 비서가 무표정하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태성의 서류가 도준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도준이 서류를 펼쳐보다가 태성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도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수진 디자이너님의 전남편이군요. 도준이 비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맞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도준이 서류를 파쇄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서류가 갈갈이 찢어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람 회사 재무 상태 철저히 조사해. 약점 다 찾아내. 도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도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과 도준이 조용한 프랑스 레스토랑의 개인 룸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준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도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좋아요. 화려한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하객만 초대하고 보안은 철저히 할게요. 괜찮으시죠? 도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강 대표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수진이 도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전 남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성이요? 설마 나타나겠어요. 저한테 관심도 없을 텐데.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준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럴까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도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건설업계 지인들의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도준의 부하 직원이 태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랐습니다.
김 대표님, 요즘 회사 상황은 어떠세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성이 한숨을 쉬며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별로야. 은행들이 다 등을 돌렸어. 명성 캐피탈한테 투자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없네. 태성이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따랐습니다. 그건 그렇고 혹시 들으셨어요? 라비앙 디자이너 이수진 씨 재혼한대요. 직원이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태성의 손이 술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 이수진이? 재혼을? 태성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이번 달에 결혼식 올린대요. 근데 신랑이 좀 그렇다던데요. 직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신랑이 어떻다는 거야? 자세히 말해봐. 태성이 직원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나이도 많고 빚도 있다던데요. 무직자래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태성이 뒤로 몸을 기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역시 이수진답네. 나 같은 남자는 못 만나는 거지. 태성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태성이 사설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흥신소 소장이 태성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대표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장이 의자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사람 하나 조사 좀 해줘.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예비 남편 말이야. 태성이 수진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소장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전부 다. 나이, 직업, 재산, 빚, 뭐든 다 알아내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태성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도준의 정보팀이 흥신소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도준이 정보팀장을 불렀습니다. 태성건설 대표가 흥신소를 고용했다고? 도준이 보고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대표님. 수진 디자이너님의 예비 남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도준이 입꼬리를 올리며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흘려줘. 신랑이 빚더미에 앉은 늙은 무직자라고. 도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조 서류도 만들어서 흥신소에 전달하겠습니다. 팀장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김태성이 의심하지 못하게. 도준이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소장이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님, 조사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소장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태성이 흥신소로 달려갔습니다. 소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태성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수진 씨 예비 남편 정보요. 소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58세? 하, 이수진보다 10살이나 많네. 태성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직업난이 공난이에요. 무직자라는 뜻이죠. 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빚이 5억? 와, 완전 거지잖아. 이수진 어쩌나 진짜 못 살겠네. 태성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요. 소장이 흐릿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뒷모습만 보였고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수고했어. 태성이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집으로 돌아와 유라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봐. 이수진 신랑 정보야. 태성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서류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58세의 무직자? 빚까지 5억? 완전 거지네요. 유라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수진이가 나보다 못한 남자 만난 거야. 기분 좋네. 태성이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때 태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성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김태성 대표님이십니까? 명성 캐피탈 비서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저 김태성입니다. 태성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준 대표님께서 이번 주말에 5분 정도 면담 시간을 내주신대요.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어디서요? 태성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정오 그랜드 호텔 웨딩홀 로비입니다. 5분만 기다려주세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태성이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웨딩홀 로비.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태성이 유라를 꽉 안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기회가 왔어. 명성 캐피탈 대표가 우리 만나준대. 태성이 유라를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유라가 태성의 목을 감싸며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이제 우리 회사 살았어요. 유라가 태성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유라를 내려놓고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이면, 잠깐, 이날 이수진 결혼식 날 아니야? 태성이 달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달력을 들여다봤습니다. 맞네요. 같은 날이에요. 게다가 같은 호텔이잖아요. 유라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태성이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벽하네. 투자도 받고 이수진의 초라한 결혼식도 비웃을 수 있겠어. 태성이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축의금 10,000원만 넣고 가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유라가 악의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10,000원이면 돼. 거지 신랑한테 딱 맞는 금액이지. 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샴페인을 꺼내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인생 역전이다. 태성과 유라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대상그룹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회장이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이 밤에 김 회장이 의자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태성이가 결혼식장에 나타날 것 같아요. 수진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감히? 김 회장이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도준 씨가 계획을 세웠어요. 김태성을 결혼식장으로 유인한 거예요. 수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이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김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 경호팀장 당장 불러. 김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경호팀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결혼식장에 경호 인력 50명 배치해. 입구, 로비, 식장 안전부 통제해.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경호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번에 김태성을 완전히 끝낼 거예요. 수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딸아. 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김 회장이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도준이 사무실에서
USB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서가 옆에 서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태성건설의 이중 장부와 불법 하도급 비리 증거 전부 담았습니다. 비서가 USB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걸로 김태성은 완전히 끝이야. 도준이 안주머니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대에도 연락했습니다. 토요일에 대기하고 있겠답니다. 비서가 노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해. 이제 무대만 남았네. 도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웨딩드레스 매장에서 마지막 가봉을 했습니다. 수진이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도준이 매장에 들어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도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거울 속 도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 대표님, 모든 준비 끝났어요? 수진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네. 완벽하게요. 김태성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도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준과 수진이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웨딩홀 입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 보이네요. 김태성이 들어오는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수진이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이제 토요일만 기다리면 돼요. 도준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예식 하루 전밤 태성이 사무실에서 사업 계획서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빨간 펜으로 서류의 밑줄을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무조건 성공해야 해. 태성이 서류를 덮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이 차를 타고 7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창밖의 골목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고여있던 그 길은 이제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웨딩홀 로비로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로비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복수의 덫이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나온 태성과 유라가 웨딩홀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태성이 로비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보, 저기 봐. 축하 화환이 하나도 없어. 태성이 손가락으로 접수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목을 길게 빼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진짜네요. 완전 초라해요. 우리 결혼식 때는 화환이 로비를 꽉 채웠잖아요. 유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얼마나 인맥이 없으면 저래. 불쌍하다 진짜. 태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VIP 라운지의 가장 눈에 띄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성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오까지 10분 남았어. 명성 캐피탈 대표님 곧 오시겠네. 태성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쳤습니다. 여보, 나 긴장돼요. 그 대표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유라가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 사업 계획서 완벽하거든. 무조건 투자받는다. 태성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 세대가 호텔 정문 앞에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로비 입구 양쪽에 도열했습니다. 김 회장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김 회장의 위압적인 분위기가 로비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김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태성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 노신사 누구야? 경호원이 저렇게 많아? 태성이 유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유라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완전 대단한 사람 같은데요. 저 차들 봐요. 마이바흐예요, 마이바흐. 유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성이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명성 캐피탈에 숨겨진 실세 회장님 아닐까? 도준 대표 위에 있는 분? 태성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비서진의 호의를 받으며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로비를 훑었습니다. 태성이 벌떡 일어나며 사업 계획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저분한테 인사드려야 해. 기회야, 기회. 태성이 유라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지금요? 여보, 경호원들이 무서운데요. 유라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분이 진짜 큰 손이면 우리 회사 살릴 수 있어. 태성이 유라를 끌고 김 회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경호원 2명이 재빨리 태성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저 회장님께 인사드려야 해요. 태성이 경호원들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태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경호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성이 사업 계획서를 허공에 치켜들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김태성입니다. 태성건설 대표 김태성이요. 태성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김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태성을 돌아봤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성이 경호원을 뿌리치고 김 회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성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 서류 한 번만 봐주세요. 단 한 번만요. 태성이 온몸을 떨며 애원했습니다. 유라도 태성 옆에 무릎을 반쯤 굽히고 섰습니다. 회장님, 저희 정말 절박합니다.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유라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벌레를 보듯 태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김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김 회장이 아무 말 없이 턱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경호원 2명이 즉각 태성의 양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달라고. 태성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태성을 로비 구석의 대리석 기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태성의 손에서 사업 계획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류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김 회장이 서류 위를 구두로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뒤따르는 비서들과 경호원들도 서류를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구두 자국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태성이 기둥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태성이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라가 황급히 태성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유라가 태성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하객들과 호텔 직원들이 태성 부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경호원한테 쫓겨났네. 완전 망신당했어. 불쌍하다. 하객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태성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성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았습니다. 젠장할. 태성이 이를 갈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라가 구겨진 서류를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저 회장님이 누구예요? 왜 우리한테 저러는 거예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분명 큰 손인 것 같은데 왜 저러는지 태성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도준의 비서가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비서가 태성 앞에 서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태성 대표님이십니까? 비서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저 김태성입니다. 태성이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명함을 태성에게 건넸습니다. 명성 캐피탈 비서실입니다. 강도준 대표님께서 지금 본식장 단상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강도준 대표님이 저를 기다리신다고요? 태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5분 드립니다. 서두르십시오. 비서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비서가 돌아서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태성이 유라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들었어? 강 대표님이 나를 기다린대. 태성이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여보. 아까 그 회장님은 명성 캐피탈이랑 상관없나 봐요. 유라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냥 수진이 결혼식 하객인가 봐. 신경 쓸 필요 없어. 태성이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가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유라가 태성의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태성이 구겨진 사업 계획서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가자. 이번엔 진짜야. 우리 회사 살리는 거야. 태성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식장 입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의 얼굴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유라가 숨을 헐떡이며 태성을 따라갔습니다. 여보, 강 대표님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유라가 뛰면서 물었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고 사업 계획서 보여드려야지. 5분이면 충분해. 태성이 식장 문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보, 수진이 결혼식 중인데 괜찮을까요? 유라가 잠시 멈춰서며 물었습니다. 태성이 유라를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이수진은 거지 신랑이랑 결혼하는 거잖아. 우리가 더 중요해. 태성이 식장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식장 문이 열리며 웅장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성과 유라가 식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식장 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성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단상을 찾았습니다. 저기 단상 앞에 사람 있어. 태성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단상 앞에 훤칠한 체격의 남자가 뒷모습을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태성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강도준 대표님인가 봐. 가자. 태성이 유라를 이끌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태성의 뒤를 따라 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근데 저 사람 뒷모습이 왠지 젊어 보이는데요? 유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흥신소 자료에 58세라고 나왔잖아. 저게 수진이 늙은 신랑이야. 태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신랑의 등 뒤에 서서 손뼉을 짝짝 쳤습니다. 여기요, 신랑 양반. 강도준 대표님 어디 계신지 알아요? 태성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진짜 대표님 만나기 전에 주제 파악이나 시켜줄까? 당신 빚이 얼마야? 5억? 태성이 신랑의 어깨를 툭 치며 이죽거렸습니다. 유라가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58세의 무직자면서 재혼해요? 이수진이 불쌍하긴 하네요. 유라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단상 앞에 신랑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신랑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서늘한 무표정의 30대 중반 남자가 태성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성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얼굴은 경제 매체 표지에서 수없이 봤던 명성 캐피탈 도준 대표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성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도, 준, 대표님?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성의 손에서 사업 계획서가 힘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서류가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도준이 차가운 눈빛으로 태성을 내려다봤습니다. 침묵이 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라가 태성 옆에서 도준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저렇게 젊어요? 58세 맞아요? 유라가 태성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태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라가 도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강도준 대표님 어디 계세요? 우리 급한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유라가 도준의 양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양복 좀 보세요. 싸구려 같은데? 어디서 샀어요? 동대문? 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무직자 맞죠? 빚도 5억 있다며? 흥신소 자료에 다 나왔어요. 유라가 손뼉을 치며 킥킥거렸습니다. 아수진, 그 여자 수준에 딱 맞는 남자네요. 빚쟁이의 늙은이. 완전 거지 커플이에요. 유라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성이 갑자기 몸을 날려 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닥쳐. 입 닥쳐. 당장 입 다물어. 태성이 양손으로 유라의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유라가 태성의 손을 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태성이 유라를 바닥으로 질질 끌어내렸습니다. 제발 입 좀 다물어. 저분이 강도준 대표님이야. 명성 캐피탈 대표라고. 태성이 유라의 귓가에 속삭이며 외쳤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죠? 저분이 무직자 아니에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분이 진짜야. 내가 매일 로비에서 만나려던 그 대표님이라고. 태성이 유라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식장 뒤편에서 장엄한 현악 사중주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버진 로드 입구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김 회장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김 회장과 수진이 버진 로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성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전호신사가 수진이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태성이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라가 태성의 팔을 붙잡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아까 로비에서 우리한테 저러신 분이 대상그룹 회장님? 유라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그분한테 매달렸어.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태성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과 수진이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 회장이 수진의 손을 도준에게 천천히 넘겨주었습니다. 도준이 수진의 손을 받아 쥐고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이 도준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준 씨.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가 혼자 다 해낸 거예요.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죠. 도준이 수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이 단상 아래 귀빈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준이 수진을 아는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태성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유라가 태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어떡해요? 로비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잖아요.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태성이 넉나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준이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준의 손가락이 식장 뒤편 어둠 속을 향해 짧은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식장 뒤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 2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서들이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식장 출입문에서 덜컹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육중한 출입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며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기계음이 식장에 퍼졌습니다. 태성이 출입문 쪽을 돌아보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문이 잠겼어. 우리 나갈 수가 없어.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장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대상그룹 경호원들이 일제히 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출입구와 벽면을 따라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경호원들이 저렇게 많아? 태성이 바닥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도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단상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수진과 도준이 태성 부부 앞에 우뚝 섰습니다. 수진이 베일을 들어 올려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태성이 수진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줘.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무 대답 없이 태성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준이 안주머니에서 흑요석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도준의 손가락이 케이스를 열어 금박이 새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준이 명함을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웠습니다. 도준의 손목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명함이 태성의 떨리는 허벅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태성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에 박힌 글씨가 태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성 캐피탈 대표이사 강도준. 금박 글씨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이럴 수가. 강도준 대표님이 이수진이 남편이라고. 태성이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성의 손이 명함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성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태성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태성이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말했습니다. 유라도 태성 옆에 엎드려 손을 비볐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까 로비에서도, 식장에서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도준의 비서가 태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서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더미를 유라의 발밑에 쏟아부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우르르 흩어졌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들어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회사 장부잖아. 태성이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중장부, 불법 하도금. 이걸 어떻게 구했어? 태성이 서류를 넘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성 캐피탈과 대상그룹 산하 모든 금융사가 태성건설에 대한 어음 결제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도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음 결제 중단? 그럼 우리 회사는? 태성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귀사의 모든 어음이 부도 처리됩니다. 회사는 파산입니다. 도준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태성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일어나 수진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수진 언니, 제발요. 우리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유라가 드레스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이 구두 앞코로 유라의 손을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유라의 손이 드레스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치맛자락을 거칠게 털어냈습니다. 7년 전 비 오던 날 기억나요? 수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유라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내 보증금마저 빼앗아갔죠. 나를 우산도 없이 밤거리로 쫓아냈어요. 수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거지 같다고 했죠. 초라하다고 비웃었어요. 냄새난다고도 했죠.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라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태성을 돌아봤습니다. 김태성, 당신은 나를 쓰레기라고 했죠. 내가 버린 쓰레기를 누가 주워가냐고. 수진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태성이 바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당신이 내 앞에 명함을 던졌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명함 한 장으로 당신들이 파멸했어요. 수진이 태성의 손에 든 도준의 명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부부였잖아. 태성이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애원했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태성의 눈빛이 돌연 번뜩였습니다. 태성이 갑자기 유라를 돌아보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네가 무리하게 리조트 사업 추진했잖아. 네가 회사 망쳤어. 태성이 유라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내 탓? 당신이 도박으로 돈 날린 거 내가 다 메꿔줬잖아. 당신이 회사 망친 거야. 유라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태성이 유라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태성이 유라의 머리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유라도 지지 않고 태성의 얼굴을 할퀴었습니다. 놓으라고. 나,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도 망했어. 다 당신 탓이야. 유라가 태성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했다고. 태성이 유라를 바닥으로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사업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능력자. 유라가 태성의 팔을 물며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우아한 식장 바닥에서 뒹굴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태성의 양복이 찢어졌습니다. 유라의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핥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수진과 도준이 감정의 동요 없이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준이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수사대 진입하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제범죄수사대 형사들이 검은 점퍼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형사 2명이 난투극을 벌이는 태성과 유라를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김태성,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태성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나 억울해. 나 억울하다고. 태성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형사가 유라의 손에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도요? 왜 나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유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공범 혐의입니다. 조사받으러 가시죠. 순순히 따라오세요. 형사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들이 태성과 유라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태성이 수진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부부 사이 아니었어. 태성의 목소리가 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진이 아무 대답 없이 도준의 품에 기댔습니다. 도준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세요. 당신들 갈 곳은 법정이에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성과 유라가 식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하객들이 수갑찬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태성과 유라가 호텔 정문을 빠져나가며 처참하게 퇴장했습니다. 식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준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도준이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7년간의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동이 끝난 일주일 후였습니다. 대상그룹 회장실에서 김 회장이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일면에 태성건설 부도 소식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태성건설 상황 어떻게 됐나? 김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거액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상장 폐지 확정됐습니다. 김태성은 어제 구속 수감됐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유라라는 여자 집안은? 김 회장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연대 보증 때문에 연쇄부도 맞았습니다. 현재 공중분해 절차 진행 중입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어떤가? 괜찮은가? 김 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수진 디자이너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강도준 대표님이 잘 돌봐드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시각 좁은 구치소 독방에서 태성이 벽면에 기대어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은 초라하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간수가 독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태성, TV 시청 시간이다. 간수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공용 TV실로 이동한 태성이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TV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상그룹이 오늘 부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부회장은 하이엔드 브랜드 라비앙의 이수진 디자이너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TV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화려한 수트를 입은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단상에서 당당하게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게 수진이야.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재소자가 태성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알아? 재소자가 물었습니다. 네. 내전. 아니야.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태성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TV 화면에서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다 버렸구나. 내 손으로.
태성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대상그룹 회의실에서 수진이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라비앙을 파리 패션위크 메인 쇼에 진출시킬 계획입니다. 수진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디자이너님, 파리 패션위크요? 그건 너무 큰 도약 아닙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 도약이 아닙니다. 당연한 다음 단계예요. 라비앙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이 회의실 뒤편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내 딸 말이 맞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진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복도 끝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잘 끝났어요? 도준이 수진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네. 파리 패션위크 진출 승인받았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수진이 도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6달이 더 흘렀습니다. 이듬해 봄 대상그룹 영빈관의 넓은 잔디 정원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테라스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의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트레이에 커피와 빵을 담아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디자이너님,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도준이 트레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스케치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에요? 몰랐네요. 수진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작업했네요. 뭘 그리고 있어요? 도준이 수진의 뒤에 서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다음 시즌 컬렉션이요. 봄을 주제로 하고 싶어요. 수진이 스케치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도준이 수진의 어깨를 등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 손에서 나오는 건 다 예술이에요. 도준이 수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도준이 수진의 손에 들린 스케치 위로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수진이 펜을 내려놓고 도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벽해졌어요. 도준이 수진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원의 따스한 햇살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 달 뒤 대상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대산희망재단 출범식 현수막이 무대 뒤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가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완벽한 기품을 뿜어내는 맞춤형 네이비 수트 차림으로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대산희망재단 설립자이신 이수진 부회장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수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산희망재단 설립자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과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진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과 바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손을 보십시오. 이 흉터들은 제가 밑바닥에서 미싱을 돌리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수진이 손을 객석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7년 전 저는 비 오는 밤 우산도 없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보증금마저 빼앗긴 채요. 수진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도 밤새 일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주먹을 쥐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과거의 저처럼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해 세웠습니다. 5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수진이 재단 현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진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단상 맨 앞줄에 앉은 도준과 김 회장이 누구보다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게 우리 딸이야. 자랑스러워. 김 회장이 눈물을 훔치며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회장님.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단상에서 내려와 도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과 도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준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도준이 수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김 회장이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절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진이 김 회장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수진을 비췄습니다. 수진의 꼿꼿한 자태가 빛났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은 승리자였습니다. 수진이 객석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단 출범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도준과 함께 대상그룹 영빈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각종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신문 일면에 수진의 재단 설립 소식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 기사 좀 봐요. 당신 사진이 일면에 나왔어요. 도준이 신문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신문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이수진의 기적 같은 이야기라. 수진이 기사 제목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온 나라가 다 알았어요. 도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집사가 다가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김 회장님께서 회장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냅킨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셨다고 하십니다.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진과 도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갈까요? 도준이 물었습니다. 네, 같이 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뒤 대상그룹 회장실 앞이었습니다. 수진과 도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수진이 회장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김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 소파에는 낯선 외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쪽은 파리 패션위크 조직위원장이신 피에르 뒤퐁 선생이야.
김 회장이 소파에 남자를 가리키며 소개했습니다. 피에르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수진 디자이너 만나서 영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피에르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피에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직위원장님이 직접 오시다니요. 영광입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디자인을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피에르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올 가을 파리 패션위크 메인 쇼의 오프닝을 라비앙에 맡기고 싶습니다. 피에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프닝이요? 메인 쇼의 오프닝을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밑바닥에서 일어선 당신의 이야기가 패션계에 큰 영감을 줄 겁니다. 피에르가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도준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은 해냈어요. 도준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세계 무대에서 빛날 준비가 된 거야. 김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꿈 같아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수진이 작업대에 앉아 새로운 컬렉션 스케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벌써 밤 10시예요. 도준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준비해야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수진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쉬어야죠. 당신 몸이 먼저예요. 도준이 수진에게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요. 수진이 도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이 수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년 됐어요. 도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벌써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도준이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과 함께한 이 1년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수진이 도준의 볼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도준이 수진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서 태성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태성, 면회 왔다. 간수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몸을 일으켜 면회실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은 초라하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태성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왔어? 태성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응. 당신 보러 왔어. 어떻게 지내? 유라가 전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이게 사는 거야?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태성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 완전히 망했어. 부모님도 다 잃었어.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수진이를 잘못 대했어. 태성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린 끝났어. 유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됐어?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라. TV에서 봤는데
완전 대단해졌더라. 파리 패션 위크 간다던데. 유라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성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다 버렸구나. 다이아몬드를 쓰레기통에 버렸어. 태성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계속 이수진 그 여자 이야기만 하는구나. 이제 끝이야. 우리 이제 끝이라고. 유라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태성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야, 유라, 가지마. 제발. 태성이 소리쳤지만 유라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떠났습니다. 태성이 유리창에 이마를 붙이고 흐느꼈습니다. 석 달 뒤 파리 패션 위크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런웨이에 수백 개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객석에는 세계 유명 패션 에디터들과 셀러브리티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수진이 모델들의 의상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긴장돼요. 떨려요. 수진이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도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도준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김 회장이 비서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딸 잘할 거야. 걱정 마. 김 회장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수진 부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수진의 디자인을 입은 모델이 우아하게 걸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객석의 에디터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 모델이 런웨이를 걷자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라비앙의 디자이너 이수진. 사회자가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수진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수진이 런웨이 끝까지 걸어가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수진이 도준을 꽉 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수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정말 축하해요. 도준이 수진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피에르가 다가와 수진에게 샴페인을 건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수진. 당신은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예요. 피에르가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샴페인 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로 돌아온 수진과 도준이었습니다. 대상그룹 영빈관 정원에서 수진이 도준과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파리에서 정말 꿈 같았어요. 수진이 도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도준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도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을 사랑하게 돼서 제 인생이 완전해졌어요. 도준이 수진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년 전 비 오는 밤에 거리를 헤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도준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해요. 완전히 행복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도준이 수진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수진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성공을 모두 얻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정상에 오른 수진의 여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이 났습니다. 비 오는 밤 거리로 쫓겨났던 여인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 당당히 서 있습니다. 자신을 쓰레기라 부르며 버렸던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과 함께 행복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수진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빛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수진이 그랬듯이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